제가 작년 12월 무렵에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태국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 여행 금지 운동이 시작된 지 대략 2-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는 겨울이라서 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오는 성수기이기도 했고 또 태국 온라인에서 저런 분위기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태국인 관광객의 감소를 거의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저 영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원래 어느 나라든지 인터넷에는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 인간들이 모여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면세점에서 태국인 관광객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여름이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작년 여름보다 훨씬 더 적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7월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봤는데 작년 7월에 비해서 올해 7월 태국인 관광객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올해 태국인 입국자 통계를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더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수기였던 겨울 초봄 무렵에는 소폭 증가하기도 해서 당시에는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면세점에서도 줄어든 것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금지운동 이전보다 늘어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태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금지운동의 여파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 겨울 성수기 때 태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날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최근 애플 광고가 태국에서 논란이 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국인들의 민족주의 정서가 외국에 대해 공격적인 형태로 표출될 경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애플 논란으로 인해 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직은 확인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애플 타이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광고 논란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보면 향후 태국 시장 점유율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방한 태국인 감소는 이러한 변화가 태국에서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애플의 사례와 한국 여행 금지 운동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만 태국에서 일어난 외국 자본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태국에서 이런 외국 자본에 대한 집단적 거부 움직임은 드문 편이고 또 그런 거부 움직임이 일어나더라도 인터넷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인 불매로 대규모로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1970년대 초반 태국에서 일어났던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 여행 금지 운동 또한 별로 오래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여름이 끝나면서 드문드문 태국인들이 면세점에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번 겨울 성수기 때 얼마나 회복될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태국인을 제외한 다른 나라 관광객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주요 고객인 중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많이 증가했고요. 동남아 쪽에서는 베트남 단체 관광객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들도 그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1년 전 이 영상에서 제가 면세점에 세 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관광객이 태국인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저 영상을 만들 당시에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위를 일본인 관광객들이 차지했고 태국인 관광객은 희귀한 존재가 되어버렸네요. 체감하기로는 일본인 제외하면 대부분 단체 관광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중에서도 단체가 소수 있긴 한데 소규모 단체가 대부분이고 중국인은 단체, 개인 둘 다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 외에 태국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도 단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태국 단체 가이드에게 들었는데 단체로 한국에 오는 것이 개인으로 오는 것보다 훨씬 싸다고 합니다. 일본 제외하고 다른 나라도 단체가 많은 것에는 그런 이유도 있겠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봤던 태국인 관광객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결제하다가 공통적으로 겪은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드 결제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들이 결제하는 카드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태국 상업은행에서 발행한 플래닛 SCB 카드더군요. 그래서 이 카드를 사용하는 다수의 태국인들이 결제가 안 되니까 카드를 바꿔서 다시 결제하는 광경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그래서 어떤 태국 아줌마는 저에게 이거 태국인들이 해외 나가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카드이다. 잔액도 충분히 있고 또 전혀 문제 없는 카드인데 대체 왜 결제가 안 되는 것이냐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는 그런 불평을 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었는데 태국인의 다소 특이한 웃음을 꽤 오랜만에 접하게 되어 반갑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들도 태국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거나 할 때가 있죠. 아니면 태국에서 ATM이 카드를 먹거나 하는 그런 일도 가끔 일어나죠. 태국 여행 커뮤니티 같은 곳에 보면 경험담이 이따금씩 올라오던데 태국인 관광객들도 ATM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카드 결제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는 듯 합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국인들도 한국에서 겪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네요. 물론 면세점에서는 카드
결제 외에도 태국인들이 태국에서처럼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게 이미 QR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활용하는 태국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태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현금이나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했고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면세점에서 QR코드 결제는 트루머니 월렛을 사용하는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트루머니는 태국 이동통신사 트루코퍼레이션에서 제공하는 전자결제 앱인데 관광 온 태국인들 다수가 이 앱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태국인에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태국에서는 저것보다는 대부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 앱을 통해서 QR 결제를 하고 만약 외국 나갈 일이 있으면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이고 아니면 그 나라 현지인들이 많이 쓰는 앱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든지 할 것이다. 트루머니로 QR 결제하는 태국인이 적은 이유는 아마 이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런데 면세점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정말로 저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은 국내에서 QR 결제를 사용하지 않죠. 그나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삼성페이 같은 것도 외국인이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래서 태국인이 쓸 수 있는 현지인 사용 결제 앱 이런 게 없으니 그래서 대부분 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현금 혹은 카드를 사용하는 듯 합니다. 최근 태국의 가시건 은행 측에서 은행 앱을 통해서 중국에서 QR코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던데 2년 전에 중국 유니온페이와 제휴를 맺었다고 하네요. 중국뿐만 아니라 유니온페이 제휴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시건 앱으로 QR 결제 가능한 국가 목록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관광 오는 태국인들이 이것을 얼마나 활용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면세점에 오는 태국인 관광객들을 보면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 같던데 제가 면세점에서 태국인 관광객들을 볼 때마다 트루머니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태국인들은 전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어떤 태국인은 수수료 요율이 어떻게 되느냐,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게 하던데 이것은 트루머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수료가 3.5% 정도라고 하네요. 한국에서 트루머니로 결제했을 때 주어지는 특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한국인들은 태국인들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QR 결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선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QR 결제하려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인식이 좀 있지 않나. 정작 한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QR 결제를 태국에 가서 매우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대비가 되죠. 아무튼 지난번 영상처럼 이번에도 태국인 관광객을 포함해서 각국 관광객들의 주요 쇼핑 아이템을 볼 건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화장실이나 다른 시설들은 제외하고 고객들이 찾고자 했던 브랜드 아이템 위주로만 정리해봤습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9월까지 태국인들이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찾았던 브랜드 공동 1위는 정샘물, 라이프워크로 각각 28.5%입니다. 2위는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로 17.9%, 3위 리쥬란 14.4%, 그리고 공동 4위로 설화수 에뛰드가 10.7%를 차지했습니다. 아이템 분류로 보면 1위가 향수 화장품 47.2%, 2위 의류 25.4%, 3위 가방 14.5%, 4위 안경 선글라스 8.3%, 5위 식품 건강식품 4.6% 이렇게 순위가 나타나는데 3위 가방, 여기서 가방이라고 하면 태국어로 크라빠오라고 하죠. 이게 크라빠오 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크라빠오 트푸잉 이 될 수도 있고 크라빠오 뜬탕 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안경 선글라스의 경우 일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젠틀몬스터는 한국에서 산 제품도 워런티 카드만 있으면 태국 방콕에서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콕 엠쿼티아에 젠틀몬스터 매장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비용은 한국에서 받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화장품은 비슷한 것 같은데 패션 브랜드가 상위권으로 올라온 게 차이점이네요. 아무튼 다음은 중국인입니다. 1위 젠틀몬스터로 지난번과 같습니다. 2위 헬레나, 3위 MLB, 4위 템버린즈, 5위 정관장, 6위 3CE, 그리고 공동 7위로 루이비통, 버버리, 로에베가 되겠습니다. 3CE는 지난번 때 어떤 분이 댓글로 3CE가 맞다고 하셔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상위권 브랜드가 큰 차이는 없으나 일부 새롭게 상위권에 올라간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가 보이네요. 이어서 아이템 카테고리별로 보면 1위가 화장품 향수, 2위 안경
선글라스, 3위 의류, 4위 여성 핸드백, 5위 명품, 6위 건강식품, 7위 담배 순서입니다. 태국인과 비교했을 때 아이템 분포가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담배가 상위권에 있다는 점 또한 차이점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중국이 태국보다 흡연에 더 관대한 문화라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아무튼 중국인이 면세점에서 큰 손으로 여겨지기에 아이템 분류가 태국인보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들은 정말로 엄청나게 몰려와서 엄청나게 사가는 것 같던데, 지난번 댓글에서 그거 중국인 보따리상이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뭐 맞긴 한데 일부 브랜드는 보따리상을 매우 싫어해서 구매 수량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곳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 곳은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대형 카트로 다 쓸어 담으면서 무지막지하게 사갑니다. 최근에 일하다가 우연히 태국인 보따리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중국인 보따리상만큼 대규모로 매입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다른 태국인 관광객에 비해서는 나름 큰 규모로 구매를 하고 있더군요. 네, 어쨌든 다음은 일본인입니다. 1등 지난번과 동일하게 템버린즈입니다. 2등 아이돌 굿즈샵, 3등 로에베, 4등 젠틀몬스터, 5등 에르메스, 공동 6등 데코르테 프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건 지난번과 그럭저럭 비슷한데 저번에 상위권에 없었던 젠틀몬스터와 데코르테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이템 종류별로 보면 1위 화장품 향수가 압도적인 크기이고 2위부터 작게 분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동 2위 아이돌 굿즈 및 의류, 역시 공동 3위 안경, 선글라스 및 액세서리, 핸드백, 4위 명품, 5위 식품, 건강식품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입니다. 1위 젠틀몬스터, 2위 템버린즈, 3위 디올, 4위 로에베, 5위 프라다, 6위 프레데릭말, 7위 샘소나이트, 그리고 공동 8위 롱샴 정관장의 순서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상위권에 새롭게 올라온 브랜드가 앞서 소개한 3개 국가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려 6개 브랜드가 새로 올라왔네요. 여행 가방으로 유명한 샘소나이트가 상위권이라는 점 또한 유일합니다. 일본, 중국, 태국 모두 여행 가방 브랜드는 상위권에 없습니다. 아이템별로 보면 1위가 역시 화장품 향수이고 2위 안경 선글라스, 3위 명품, 4위 의류 신발, 5위 여행 가방, 공동 6위 액세서리 주얼리 및 백팩 핸드백, 그리고 7위 일반 건강식품 순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인의 쇼핑 취향이 중국인과 닮은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선호 브랜드 1위가 젠틀몬스터라는 점이 같고 선호 아이템 2위가 안경, 선글라스라는 점도 똑같습니다. 물론 일본인도 한국인과 어느 정도 아이템이나 브랜드가 비슷한 편이지만 일본인의 경우 한국인과 순위가 일치하는 품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향수의 경우 4개국이 다 1위라서 제외했습니다. 일본인의 경우 한중일태 4개국 중 유일하게 아이돌 굿즈가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태국인의 경우 상위권 아이템은 한중일과 그럭저럭 비슷한 것 같지만 상위권 브랜드는 한중일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태국인이 1위 브랜드로 선택한 저 라이프워크에는 한일 중 3개국보다는 동남아시아인들이 더 많이 방문하던 것 같던데, 무언가가 동북아인보다 동남아인에게 더 잘 맞아 떨어진 것이겠죠.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A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는 B나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보면 해외 진출 성공의 단서뿐만 아니라 문화 인류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4개국 중에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선호 브랜드가 가장 많이 변한 나라는 한국인데, 이런 것을 봐도 뭔가 문화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래서 면세점이 굉장히 흥미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